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30년 여러분은 더 이상 임플란트가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주사 한 방으로 빠진 이빨이 다시 자라납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진행 중인 실제 임상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씩이나 하는데 치아 4개만 없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아직 60대인데 벌써 치아가 흔들려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 치아로 어떻게 살지? 틀니를 하면 음식 맛도 모르고 말할 때마다 헛기침. 이게 노후의 삶인가 싶죠. 대한민국 50대 이상 시니어의 84.7%가 치아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합니다. 치아 문제는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 자신감, 그리고 행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소식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출신 연구진이 설립한 토레젠 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치아 재생 항체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이 약은 이미 동물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치아를 재생시켰고 2024년 9월부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희망의 특종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4가지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신약이 어떻게 우리 몸속 잠들어 있던 치아싹을 깨우는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둘째, 현재 임상시험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언제쯤 우리가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팩트만 전달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임플란트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신약을 기다려야 할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넷째, 2030년 이후 펼쳐질 치과 치료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전망해 드립니다. 이 영상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혁명적인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딱 2번만 이빨이 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피부는 계속 재생됩니다. 간은 손상되어도 스스로 회복됩니다. 뼈도 부러져도 다시 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치아만 2번밖에 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자연의 설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우지 못한 잠재력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USAG-1단백질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잇몸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아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3번째 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잠재력을 지닌 생명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인간의 턱뼈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온 뒤에도 턱뼈 속 깊은 곳에는 제3치아를 형성할 수 있는 세포 조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마치 동면에 들어간 씨앗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자라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힘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치아싹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걸까요? 바로 USAG-1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원래 자궁 관련 연구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놀랍게도 치아 발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USAG-1은 마치 댐의 수문처럼 치아싹이 자라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은 이런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것은 진화의 결과입니다. 포유류는 턱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치아가 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치아가 너무 많으면 턱뼈에 부담이 가고 치아끼리 충돌하며 씹는 기능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USAG-1이라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 브레이크를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약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인 다카하시 가스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10년 이상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BMP라는 물질이었습니다. BMP는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치아싹이 자라나려면 BMP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USAG-1이 이 BMP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 USAG-1은 BMP의 작용을 차단해버립니다. 연구팀의 발상은 이렇습니다. USAG-1을 직접 제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USAG-1이 BMP를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USAG-1 중화 항체입니다. 항체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 침입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응용해 USAG-1 단백질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그 기능을 차단하는 항체를 설계했습니다. 이 항체를 주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항체가 혈류를 타고 잇몸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항체가 USAG-1 단백질을 찾아 결합합니다. USAG-1의 기능이 차단되면서 BMP가 다시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BMP의 신호를 받은 치아싹이 깨어나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치아가 잇몸을 뚫고 자라나옵니다. 마치 꽉 잠긴 댐의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 잠들어 있던 치아싹이 생명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상어와 악어입니다. 상어는 평생 동안 약 3만 개 이상의 치아를 갖게 됩니다. 치아 하나가 빠지면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새 치아가 2주 안에 올라옵니다. 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2,000에서 3,000 개의 치아를 교체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들은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상어와 악어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USAG-1과 같은 강력한 성장 억제 단백질이 없거나 그 작용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치아싹은 항상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도 원래는 상어처럼 치아를 계속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단지 진화 과정에서 그 능력이 억제된 것뿐이다. 그렇다면 그 억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면 우리도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치아 재생 신약의 철학입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팀은 먼저 선천성 무치증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선천성 무치증은 유전적 이유로 치아가 일부만 나거나 아예 나지 않는 질환입니다. 이 쥐들은 USAG-1 단백질의 과다 활성으로 인해 치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에게 USAG-1 중화 항체를 주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한 번의 주사로 쥐의 턱뼈 안에서 새로운 치아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와 패럿이라는 족제비과 동물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포유류마다 치아 발생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에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모든 동물에서 치아 재생이 성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생된 치아가 단순히 덩어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를 갖춘 기능적인 치아였다는 점입니다. 범랑질, 상아질, 치수, 뿌리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재생된 치아는 자연 치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약이라면 부작용은 없나요? 치아가 너무 많이 나거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우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리고 연구팀도 당연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다행히도 USAG-1 중화 항체는 매우 특이적입니다. 즉, 이 항체는 USAG-1 단백질에만 결합하고 다른 단백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항체는 일시적으로만 작용합니다. 주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USAG-1의 기능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치아가 무한정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재생된 후 성장이 멈춥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치아가 정상적인 크기와 위치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가진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라면 왜 진작에 개발하지 않았을까? 사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수십 년간의 기초과학 연구가 축적되어야 가능했습니다. 첫째, USAG-1 단백질의 존재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이 치아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야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둘째, 항체 의약품 기술이 발전해야 했습니다.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정밀한 항체를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는 기술은 최근 20년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셋째, 치아 발생의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치아 발생 과정을 해독하는 데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카하시 박사 연구팀은 이 모든 지식을 통합하여 마침내 실용적인 치료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과학과 임상의학의 완벽한 결합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는 원래 세 번째 치아를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USAG-1이라는 브레이크가 그것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이 신약은 USAG-1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면 BMP가 활성화되고 치아 싹이 깨어나 새로운 치아가 자라납니다. 셋째, 동물 실험에서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쥐, 개, 패럿 모두에서 완벽한 기능의 치아가 재생되었습니다. 넷째, 이것은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대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짜 치아가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감각도 살아있고 저장력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치과 의학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혁명적인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딱 2번만 이빨이 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피부는 계속 재생됩니다. 간은 손상되어도 스스로 회복됩니다. 뼈도 부러져도 다시 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치아만 2번밖에 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자연의 설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우지 못한 잠재력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USAG-1 단백질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잇몸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아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 번째 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잠재력을 지닌 생명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인간의 턱뼈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온 뒤에도 턱뼈 속 깊은 곳에는 제3치아를 형성할 수 있는 세포 조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마치 동면에 들어간 씨앗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자라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힘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치아싹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걸까요? 바로 USAG-1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원래 자궁 관련 연구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놀랍게도 치아 발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USAG-1은 마치 댐의 수문처럼 치아싹이 자라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은 이런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것은 진화의 결과입니다. 포유류는 턱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치아가 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치아가 너무 많으면 턱뼈에 부담이 가고 치아끼리 충돌하며 씹는 기능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USAG-1이라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 브레이크를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약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인 다카하시 가스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10년 이상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BMP라는 물질이었습니다. BMP는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치아싹이 자라나려면 BMP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USAG-1이 이 BMP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 USAG-1은 BMP의 작용을 차단해버립니다. 연구팀의 발상은 이렇습니다. USAG-1을 직접 제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USAG-1이 BMP를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USAG-1 중화 항체입니다. 항체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 침입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응용해 USAG-1 단백질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그 기능을 차단하는 항체를 설계했습니다. 이 항체를 주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항체가 혈류를 타고 잇몸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항체가 USAG-1 단백질을 찾아 결합합니다. USAG-1의 기능이 차단되면서 BMP가 다시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BMP의 신호를 받은 치아 싹이 깨어나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치아가 잇몸을 뚫고 자라나옵니다. 마치 꽉 잠긴 댐의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 잠들어 있던 치아 싹이 생명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상어와 악어입니다. 상어는 평생 동안 약 3만 개 이상의 치아를 갖게 됩니다. 치아 하나가 빠지면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새 치아가 2주 안에 올라옵니다. 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2,000에서 3,000개의 치아를 교체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들은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상어와 악어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USAG-1과 같은 강력한 성장 억제 단백질이 없거나 그 작용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치아싹은 항상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도 원래는 상어처럼 치아를 계속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단지 진화 과정에서 그 능력이 억제된 것뿐이다. 그렇다면 그 억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면 우리도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치아 재생 신약의 철학입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팀은 먼저 선천성 무치증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선천성 무치증은 유전적 이유로 치아가 일부만 나거나 아예 나지 않는 질환입니다. 이 쥐들은 USAG-1 단백질의 과다 활성으로 인해 치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에게 USAG-1 중화 항체를 주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한 번의 주사로 쥐의 턱뼈 안에서 새로운 치아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와 패럿이라는 족제비과 동물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포유류마다 치아 발생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에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모든 동물에서 치아 재생이 성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생된 치아가 단순히 덩어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를 갖춘 기능적인 치아였다는 점입니다. 범낭질, 상아질, 치수, 뿌리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재생된 치아는 자연 치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약이라면 부작용은 없나요? 치아가 너무 많이 나거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우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리고 연구팀도 당연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다행히도 USAG-1 중화 항체는 매우 특이적입니다. 즉, 이 항체는 USAG-1 단백질에만 결합하고 다른 단백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항체는 일시적으로만 작용합니다. 주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USAG-1의 기능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치아가 무한정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재생된 후 성장이 멈춥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치아가 정상적인 크기와 위치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가진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라면 왜 진작에 개발하지 않았을까? 사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수십 년간의 기초과학 연구가 축적되어야 가능했습니다. 첫째, USAG-1 단백질의 존재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이 치아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야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둘째, 항체 의약품 기술이 발전해야 했습니다.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정밀한 항체를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는 기술은 최근 20년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셋째, 치아 발생의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치아 발생 과정을 해독하는 데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카시 박사 연구팀은 이 모든 지식을 통합하여 마침내 실용적인 치료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과학과 임상의학의 완벽한 결합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는 원래 세 번째 치아를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USAG-1이라는 브레이크가 그것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이 신약은 USAG-1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면 BMP가 활성화되고 치아 싹이 깨어나 새로운 치아가 자라납니다. 셋째, 동물 실험에서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쥐, 개, 패럿 모두에서 완벽한 기능의 치아가 재생되었습니다. 넷째, 이것은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대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짜 치아가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감각도 살아있고 저장력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치과 의학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2030년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참고하셔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니가 없어서 웃을 때나 말할 때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지금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니는 단순히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발음과 외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니가 없으면 시옷, 지읒, 치읓 같은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회생활, 대인관계, 자존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5년에서 10년을 이런 상태로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치료하시고 나중에 신약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고려하셔도 됩니다. 둘째, 어금니가 여러 개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면 역시 지금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을 크게 삼키면 위와 장에 부담이 가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영양 상태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치아 때문에 고기나 채소를 피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으로 각종 질환에 노출됩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얼굴이 비대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씹는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면 지금 임플란트나 틀니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치아가 빠진 지 1년 이상 지났다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는 부분을 퇴화시킵니다. 치아가 없으면 그 부분의 잇몸뼈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몸은 그 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흡수해버립니다. 이것을 치족골 흡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기도 어렵고 치아 재생 신약이 나와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아 재생 신약은 치아 싹을 자극해서 새로운 치아를 만드는 것인데 잇몸뼈가 부족하면 치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었다면 지금 임플란트를 해서라도 잇몸뼈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자극을 주어 뼈가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중에 신약이 나오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자연 치아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현재 70대 후반이나 80대라면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약이 나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지금 임플란트나 틀니로 편안하게 식사하고 대화하시는 것이 삶의 질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전신 건강 상태, 골다공증, 당뇨병 등 여러 요인이 치료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직 건강이 괜찮을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미루고 기다려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어금니 한두 개만 없고 씹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대편 어금니가 튼튼해서 그쪽으로 씹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지금 임플란트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면서 잇몸뼈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잇몸뼈가 급격히 흡수되고 있다면
그때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재 50대 초반이나 6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고 치아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다면 기다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약이 나올 때까지 10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현재 치아를 최대한 잘 관리하면서 신약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치아를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꼼꼼하게 양치질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며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주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선천성 무치증이 있는 젊은 층이라면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시험이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면 임플란트보다는 신약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면 턱뼈가 계속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평생 여러 번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이 끝날 때까지 임시 보철물로 버티다가 신약이 나오면 그때 치료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 건강 관리입니다. 치아 재생 신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건강한 잇몸과 충분한 잇몸뼈가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양치질은 기본이고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을 꼼꼼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이곳에 치태가 쌓이면 치주 질환이 생기고 잇몸뼈가 손상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 필수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셔서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치주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는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잇몸 조직을 파괴합니다. 치아 재생 신약이 나와도 흡연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고 상처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잇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뼈와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몸에서 만들어지므로 날씨 좋은 날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잇몸과 치아를 구성하는 조직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생선, 계란, 콩, 닭가슴살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는 충치를 유발합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치아 범랑질을 부식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도 조심하세요. 오징어, 땅콩, 얼음 씹기 같은 것은 치아에 미세한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치아 재생 신약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승인 일정, 가격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토레젠 바이오파마의 공식 웹사이트, 의학뉴스, 치과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 참여 모집 공고가 나오면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초기 가격은 약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치료 비용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시거나 보험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치아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치료가 보험 적용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니가 없거나 여러 개의 어금니가 없어서 씹기 힘들거나 치아가 빠진 지 1년 이상 되었거나 70대 후반 이상이라면 지금 즉시 치료를 받으세요. 어금니 한두 개만 없고 불편이 크지 않거나 50대에서 60대 초반으로 치아 상태가 괜찮거나 선천성 무치증이 있는 젊은 층이라면 신약을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잇몸 건강관리, 정기검진, 금연, 당뇨 관리, 영양 섭취, 정보 업데이트, 재정 계획을 철저히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치아 재생 신약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치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가족과도 의논하세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치아 재생 신약이 상용화되는 2030년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치아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니어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희망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평생 걱정 없는 식생활입니다. 여러분, 치아를 잃고 나서 가장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음식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삼겹살을 마음껏 씹어먹고, 오징어를 질기게 뜯어먹고, 아삭아삭한 사과를 베어 물고, 찰진 떡을 씹는 그 즐거움. 임플란트나 틀니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감각 말입니다. 치아 재생 신약으로 자란 치아는 인공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짜 치아입니다. 범랑질, 상아질, 치수가 모두 완벽하게 형성되고 신경도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온도, 질감,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직접 고정되어 있어서 치아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치주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씹을 때 감각이 둔하고 음식의 단단함을 정확히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재생 치아는 치주인대까지 완벽하게 재현되기 때문에 씹는 느낌이 자연 치아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손자 손녀와 함께 삼겹살 집에 가서 구운 고기를 마음껏 씹어먹는 모습을, 친구들과 등산 가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명절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갈비찜과 전을 나눠 먹는 모습을, 이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음식은 문화이고 추억이고 행복입니다. 치아를 되찾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미래입니다. 두 번째 미래는 합리적인 가격의 가능성입니다. 초기 가격은 약 2천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저렴해질 것입니다. 의약품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구팀은 선천성 무치증 환자를 위해 일본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30% 수준인 약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노인 치과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그 예입니다. 치아 재생 신약도 노인 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아 건강은 전체 건강과 직결되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경쟁도 가격 하락을 이끌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토레젠 바이오파마만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유럽의 여러 기업과 연구소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성공하면 다른 기업들도 빠르게 따라올 것입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세요. 처음 나왔을 때는 100만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이 나오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는 치아 재생 치료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임플란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10년에서 15년마다 교체 비용이 들지만 재생 치아는 한 번 치료로 평생 쓸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더 나아가 예방적 치료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빠지기 전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 미리 재생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를 평생 유지할 수 있고 노후의 치아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치아 재생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필요할 때 치료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미래입니다. 세 번째 미래는 치주 질환 극복의 열쇠입니다. 치아 재생 기술이 성공하면 그 영향은 치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잇몸뼈, 치주인대, 잇몸 조직 등 치아 주변 조직을 재생시키는 연구에도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시니어층의 가장 큰 치아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지만
방치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약 70%가 중등도 이상의 치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치주 질환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번 녹아내린 잇몸뼈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뼈 이식 수술을 해도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재생 기술이 발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USAG 다시 이를 억제해서 치아를 재생시키는 원리는 다른 구강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뼈를 재생시키는 약물, 치주인대를 재생시키는 약물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구팀은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 주변 조직의 재생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치아가 재생될 때 치주인대와 치조골도 함께 재생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잇몸뼈 재생 기술이 개발되면 치주 질환으로 뼈가 손상된 사람도 다시 건강한 잇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던 치아가 다시 단단하게 고정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던 사람도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예방적 재생 치료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 초기에 재생 치료를 받아서 뼈가 녹는 것을 막고 오히려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에도 자기 치아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다른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턱뼈 골절이나 암 수술로 뼈가 손상된 환자의 재건 치료, 선천적으로 턱뼈가 덜 발달한 환자의 치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생의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030년대에는 치주 질환이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니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되고 진행된 경우에도 재생치료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자기 치아 32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 의료비도 크게 줄어듭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영양 섭취가 좋아지고 전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치매,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이익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미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30년 이후 우리에게 펼쳐질 세 가지 미래는 이렇습니다. 첫째, 평생 걱정 없는 식생활입니다. 자신의 진짜 치아로 무엇이든 마음껏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과 시장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임플란트보다 경제적입니다. 셋째, 치주 질환 극복입니다. 치아 재생 기술은 잇몸뼈와 치주 조직 재생으로 이어져 노후에도 자기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과학 연구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체적인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금 있는 치아를 잘 지키신다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치아 재생 신약은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는 치아싹을 깨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USAG-1이라는 브레이크를 푸는 항체를 주사하면 BMP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치아가 자라납니다. 이것은 동물 실험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둘째, 현재 임상 1단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치아를 재생시키는 임상 2단계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경 일본에서 2032년에서 2035년경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분은 기다리지 말고 임플란트나 틀니로 치료받으시고 기다려볼 수 있는 분은 잇몸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신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30년 이후에는 평생 자기 치아로 무엇이든 씹어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점차 합리적으로 내려가며 치주 질환까지 극복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희망의 특종입니다. 현재 치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세요. 과학은 여러분 편입니다. 의학은 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매일 꼼꼼하게 양치질하세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금연하세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잇몸 건강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다가올 기적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치과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빠진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주사 한 방이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래, 나는 그날을 기다렸어.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어.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치아는 우리의 존엄성이고 자신감이고 행복입니다. 치아를 되찾는다는 것은 삶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익하고 희망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치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